안녕하세요. 금일은 에벌런스, 후동중화 DFE 플러스 렌즈 운반선 개발의 기술적 분석 및 시장 영향 분석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기술의 진화가 예전에 운전되었던 선박의 기술까지 다시 소환하여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시장에 선보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글로벌 환경 규제와 렌즈 운반선 추진 시스템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현재 글로벌 해운 및 조선 산업은 국제회사기구, 이모의 탄소 집약도 지수, CII, 규제 강화와 20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이라는 전례 없는 환경적, 전환기적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선주들에게 탈탄소화는 단순한 구호나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보유 선박의 자산 가치와 운항 수익성을 직접적으로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과거만 에너지 솔루션즈에서 사명을 변경한 에벌런스와 중국의 대표적 조선소인 후동중화가 체결한 18만 세제곱미터급 렌즈 운반선 설계 기술 협력, 엔지니어링 디자인 어그리먼트, 이데이는 시장 대응 전략의 뛰어난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양사는 2026년 6월 5일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인 DFE 플러스, 듀얼퓨얼, 일렉트릭 플러스 시스템을 적용한 차세대 렌즈 운반선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번 협력이 단발성 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양사는 이미 과거 10척의 재래식 DFD, 듀얼퓨얼 디젤 일렉트릭, 렌즈 운반선 건조를 통해 축적된 깊은 기술적 신뢰와 방대한 운항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DFE 플러스 시스템 개발은 과거 시장을 이끌었던 성공적인 DFD 모델을 현대의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로 진화시킨 신뢰 기반의 혁신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추진 시스템의 이러한 근본적 변화는 선박 내부의 설계 레이아웃은 물론 화물 적재 효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둘째는 DFE 플러스, 듀얼퓨얼, 일렉트릭 플러스 추진 시스템의 기술적 실체입니다. DFE 플러스 시스템은 2000년대 초반 시장을 주도했던 DFD 방식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한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는 엔진 개별 부품의 단순한 효율 개선에 집중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하이브리드 하드웨어와 첨단 디지털 제어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DFE 플러스를 구성하는 핵심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BB 다이내믹 AC 제어 기술로 전기 추진 시스템 전체의 전력 분배를 동적으로 최적화하여 전력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으로 운항 중 발생하는 부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엔진의 급격한 출력 변화를 방지하고 전체적인 연료 효율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에벌런스 사행정 이중연료 엔진은 발전기 역할을 수행하며 상황에 따라 가스와 디젤을 선택적으로 연소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합니다. 영구자석 모터, PM 모터스 및 에저파드 추진기로 고효율 영구자석 기술과 ABB의 에저파드 추진기가 결합되어 뛰어난 조종 성능과 높은 추진 효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이와 함께 DFE 플러스의 차별점은 하드웨어의 결합을 넘어선 디지털 솔루션의 내재화에 있습니다. 시스템에 탑재된 예측 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퍼메스는 실시간 배출 가스 데이터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탄소 배출량을 정확히 예측해줍니다. 이는 선주들이 복잡한 카야의 등급을 관리할 때 겪는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글로벌 환경 규제를 선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전략적 도구가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한다면 여기에 언급된 4가지 기술은 한국 조선소에서는 이미 기술 개발 중 또는 완료된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에저파드 추진기는 대형 선박의 적용에는 일반 프로펠러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내항에서 운전하는 중소형 선박의 경우는 조종성 등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배터리 저장, 사행정 이중 연료 엔진은 특별한 신기술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소개된 핵심 구성 요소 및 통합 메커니즘은 시장에서 선사들의 큰 호응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는 DFE 플러스 추진 렌즈 시베스. 기존 이행정 엔진 렌즈 시 상세 비교 분석입니다.
현재 렌즈 운반선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행정 저속 엔진 방식과 양사가 새롭게 제안한 DFE 플러스 사행정 하이브리드 방식은 추진 구동 방식과 공간 활용성 등 여러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추진 방식 및 핵심 하드웨어의 차이입니다. 기존 이행정 저압 이중연료 DF 추진선은 저속 엔진이 프로펠러를 직접 구동하는 방식을 취하며 주요 하드웨어로 저속 엔진과 고정 피치 프로펠러를 사용합니다. 반면 DFE 플러스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선은 사행정 중속 엔진을 발전기로 활용하고 배터리와 에저파드 추진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방식을 적용합니다. 공간 최적화와 화물 적재 효율입니다. 기존 이행정 방식은 엔진 자체의 크기가 매우 커서 거대한 엔진룸 공간, 풋프린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이를 기준으로 한 화물 적재 용량을 100%로 봅니다. 그러나 DFE 플러스 시스템은 소형 발전기와 모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 엔진룸 공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선체 크기 내에서 화물 적재 용량을 기존 대비 약 5%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선박의 25에서 30년 수명 주기 동안 누적되는 운송 수익을 고려할 때 선주에게 결정적인 경제적 임팩트를 제공합니다. 운항 유연성 및 규제 대응 방식입니다. 운항 유연성 측면에서 기존 이행정 방식은 저부하 운항 시 엔진 효율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는 반면 DFE 플러스 시스템은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제어 기술을 통해 저속부터 고속까지 모든 운항 구간에서 최적의 효율을 유지합니다. 규제 대응 역시 기존 방식이 엔진 자체의 연료율에 주로 의존했던 것에 비해 DFE 플러스 방식은 통합에너지 관리 시스템과 팜스 기반의 예측 관리를 바탕으로 선박 전체의 K 등급을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하면 당연히 언급한 내용은 장점만 부각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행정 방식의 일반 선박의 효율이 이행정 저압 이중연료 DF 추진선보다 5% 이상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었던 결정적 요인입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 한방이 앞에 언급한 기술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넷째는 지금 전기 추진, 구기술의 재해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전략적 분석입니다. 단순히 엔진 단품의 연료율만 놓고 본다면 기존 이행정 저속 엔진이 우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에벌런스와 후동중화 협력의 본질은 단순한 부품 기술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선박의 실제 전체 운항 사이클 최적화에 있습니다. 에벌런스의 도미니크 토마가 지적했듯이 개별 기계 장치나 단일 기술 공급자가 달성할 수 있는 효율 개선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DFE 플러스 시스템은 이행정 엔진이 취약한 저부하 운항 시의 효율 급감 문제를 배터리와 전기 추진의 결합을 통해 완벽히 극복합니다. 즉, 실제 운항 환경 전반에서 카이 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하이브리드 방식이 구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조선 해운업계의 경쟁력은 개별 부품의 성능이 아닌 통합 설계 능력에서 창출됩니다. 후동중화와 에벌런스는 기술 협력, EDA를 통해 엔진과 선체의 수직적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추진 시스템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통합 솔루션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세한 연료 효율 차이보다 공간 최적화를 통해 얻는 5%의 추가 화물량이 장기 용선 계약에서 선주의 영업이익률을 훨씬 크게 개선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축발전기를 적용하여 내양 운전 시 PTI 모드를 적용하고 배터리를 적용한다면 두 회사가 언급한 효율보다 높은 성능을 보일 것입니다. 다섯째는 한국 조선소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입니다. 중국 후동중화가 렌즈 운반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추진 시스템의 기술 다변화를 주도하는 현상은 한국 조선업계의 기존 고효율 이행정 엔진 중심 전략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한국 조선소들이 대부분 엔진 라이선스 생산 방식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후동중화는 글로벌 주요 엔진사와 직접 전용 설계 협약을 맺고 독점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주시하고
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간 최적화 설계 경쟁의 본격화로 친환경 선박 경쟁의 축이 단순한 연료 효율 경쟁에서 화물창 대형화 및 공간 최적화 경쟁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선체 규격 내에서 화물 적재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설계 역량이 향후 수주전의 핵심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통합 제어 기술의 내재화로 단순히 기계 장치로서의 엔진을 탑재하는 수준을 넘어 배터리, 전기 추진, 디지털 배출 모니터링, PEMS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통합 플랫폼 구축 역량을 조속히 강화해야 합니다. 하드웨어를 넘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직 계열화 및 전용 솔루션 대응 연대로 중국 국영조선소와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은 시장 요구에 맞춘 표준화 솔루션을 신속히 출시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업계 역시 국내외 엔진 제조사 및 기자 제업체와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여 차세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공동 개발과 전용 선형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렌즈시핑의 미래를 위한 기술적 균형입니다. 에벌런스와 후동중화의 DFE 플러스 개발은 과거 기술로의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강화되는 미래 규제 환경에 맞추어 발전한 하이브리드 진화입니다. 송웨이 후동중화 수석기술 엔지니어가 언급했듯 넷제로를 향해 가는 전환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DFE 플러스는 선주들에게 규제 준수와 운항 수익성이라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매우 실무적이고 유연한 대안을 제공합니다. 앞으로의 렌즈 운반선 시장은 단일 엔진의 연소 효율을 다투는 단계를 넘어 선박 전체의 에너지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제어하고 내부 공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의 이러한 발빠른 기술적 행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존 강점인 이행정 고효율 선형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공간 최적화 설계 기술을 신속히 확보하여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